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 매우 크고 굵직굵직한 발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20년간 투자해서 경기도 용인 지역에 반도체 제조 공장 5동을 비롯해서 약 150개의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업체와 패키징과 검사 업체들을 다수 유치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이 청사진을 밝혔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원대한 비전이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치 국뽕 채널들은 이 300조 투자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 TSMC를 때려잡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주요 취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국뽕 채널들에서 이것만 완성되면 뭐 삼성이 TSMC 뛰어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TSMC와의 경쟁을 좀 더 효과적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도의 평가가 좀 오를 듯 하고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두 가지 항목으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가 300조를 20년에 걸쳐서 투자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은 기존에 하던 투자를 줄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 300조라고 하는 단위에 매몰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숫자예요. 뭐 1년에 300조를 왕창 쏟아부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 그렇게 거액을 한 번에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TSMC를 뛰어넘을 만한 성과를 보일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반도체 공장 하나가 지어지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조를 와장창 투하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2년에서 3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투자는 20년 동안 장기 투자입니다. 마침내 20년이 딱 심하이가 되는 그때에는 이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보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300조를 20년에 걸쳐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이 로드맵을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년에 약 15조 정도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연도에 따라서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쑥날쑥 하기는 하겠죠. 평균적으로 따져보자면 1년에 15조에서 20조가량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수치는 삼성 파운드리에게 있어서 드라마틱한 투자 금액의 상승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2022년 시설 투자액 총액은 54조 원이었어요. 이는 TSMC의 연간 투자액인 45조에 비하면 약 9조 정도 많은 수치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54조의 돈이 몽땅 다 파운드리에 투자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54조에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액도 있을 거고 또 뭐 스마트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TV 공장이라든지 냉장고 공장이라든지 그러한 그 가전 공장이 캐펙스를 확충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시설 확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54조 안에 다 포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따로 떼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투자가 되었을까요? 약 15조 원 정도로 봅니다. 즉 300조를 20년간 분산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1년에 약 15조에서 20조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삼성이 이전에 투자했던 것만큼 투자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평균액 정도예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건 물론 사실입니다. 그걸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파운드리 투자만을 따로 떼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전에 투자하는 만큼 투자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폭탄 투자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투자를 꾸준하게 우직하게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천명한 거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반면 TSMC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TSMC가 아까 2022년 한 해 동안 시설 투자 얼마 했다고 했죠?
45조 했다고 했습니다. 45조 시설 투자를 어디에 했느냐? 100% 파운드리 몰빵이에요. 왜냐하면 TSMC는 파운드리 원툴에 가니까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TSMC가 매년 45조를 계속해서 투입한다라고 한다면 삼성과 TSMC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분사하지 않고 계속 안고 가기로 결정하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이 45대 15의 투자액 차이는 계속해서 상존하게 될 거예요. TSMC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00조 투자하는 동안 TSMC가 놀겠느냐고요. 엄청난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게 뻔합니다. 이미 TSMC는 지난 3나노 출하식 현장에서 2나노, 3나노 등 최첨단 공정에 100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투자 계획을 공언했습니다. 그만큼 최첨단 공정 캐펙스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성의 이 20년간 300조 투자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300조 투자를 하는 것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키우기 위한 보관으로서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캐펙스에만 집중되지 않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에 6개의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동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한 20조에서 30조 사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인에 5개의 생산시설을 더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조에서 30조니까 적게는 100조, 많게는 한 150조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시설 투자에만 100조에서 150조가 투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 150조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150조 가지고 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TSMC가 굉장히 강력한 파운드리잖아요. 이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압도적인 캐펙스도 물론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지만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IP 얼라이언스 때문에 그래요. 즉 강력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텔레츠프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TSMC에는 자국의 미디어텍, 노바텍 등 강력한 팹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확보한 팹리스들도 있죠. 애플을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 AMD, 자일링스 등등등 해서 굵직굵직한 팹리스들을 주요 우군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설계를 TSMC 공정에 최적화시켜주는 디자인하우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패키징, 검사업체 또한 대만 내의 여러 공업단지에 견고하게 TSMC와 한 팀을 이루어서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요. 이 모든 비메모리 제조 생태계가 TSMC를 강력하게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런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열심히 캐펙스를 채우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 워낙에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 자체가 좀 빈약했고 게다가 TSMC를 바쁘게 쫓아가는 입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TSMC랑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계속 생산시설을 늘리면서 덩치를 키우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택 팹이 완성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또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장기간의 투자로 인해 가지고 용인의 5개 동의 기가팹이 다시 한번 건설이 되고 나면 캐펙스가 또다시 늘어나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테일러 팹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캐펙스도 추가가 되면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는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캐펙스를 채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거는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용인 지역에다가 300조를 투하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150조의 생산시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뭘 하느냐?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검사업체, 장비업체, 연구소 등등등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거대한 클러스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원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내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데에 300조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강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을 삼성전자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죠. 평택라인 구축은 전적으로 캐펙스 확충에 그 방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 용인 클러스터는 전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삼성전자 300조 투자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300조라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내에 대만도 미국도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는 거대한 시스템 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삼성전자의 300조 투자 결정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기된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숟가락 하나 더 보탠다고 해서 삼성 주가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한번 살짝 숟가락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안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청구서들을 잔뜩 보내왔어요. 미국 정부는 해당 법안을 발표하면서 보조급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6개 카테고리로 묶어서 발표를 했죠. 기술 준비성, 사업성, 재무건전, 경제, 국가안보 등 6개 카테고리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진짜 그런 악법도 그런 악법이 없어요. 뭐 한국 대만으로부터 제조 패권을 완전히 다 가져오겠다라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뭐 몇 가지 살펴보자면 다 아시겠지만 뭐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미국의 국방 및 안보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할 책임이 있어요. 뭐 이거야 뭐 원래 반도체 지원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부터 안보를 내세웠으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데 반도체 생산 및 연구 시설을 미국 정부가 원할 때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재무건전성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의 회계장부를 오픈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뭐 국내에서도 회계감사 받을 때 뭐 하는 일이긴 하긴 한데 타국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장부에 뭐가 나와 있겠어요? 어떤 소재, 어떤 장비들을 얼마에 구입했는지가 고스란히 나오겠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잠재적인 기술 유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제조 레시피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또한 이 라인을 시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언제든 미국이 원할 때 삼성의 라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자국 라인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 또한 다분하죠. 애플이 삼성한테 왜 AP 안 맡기는데요? 엑시노스에 따라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우리도 그 짓 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 강권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또한 초과 이익 공유 문제도 있죠.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예상 매출액을 적어내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예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이익이 달성했을 시는 토해내라 이거죠. 그리고 뭐 회사 내에 뭐 보육시설 뭐 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미국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기업에서 채워줘야 하는 뭐 황당한 조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삼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보조금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문제야. 왜냐면 최근 보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구축에 적어도 예상 금액보다 10조 이상이 더 투입될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보도된 적도 있죠. 보조금을 받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건설 인프라 비용 때문에 보조금을 안이 받음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볼벤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에 추가 투자를 공언해 놓았던 적이 있었죠. 250억가량 더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이행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짓는 테일러 라인 투자금 이외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아주 그냥 상승 들고 환영했죠. 하지만 이렇게 보조금 규정이 까다롭고 추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차라리 투자를 안 하니 못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테일러식 파운드리 공장은 첫삽을 떴으니까 그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이외의 추가 투자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에는 반도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인적 자원 또한 조달이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인건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비싼 인건비는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제멋대로 시기에 노동자 정서는 한국인의 일하는 문화하고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냥 흐틀리면 나가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여기만 일할 때냐 딴 데서 일할란다 하면서 나가버리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희생정신이나 애사심 같은 거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붙죠. 그러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근로자들을 오르고 달래가면서 사업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업적인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뭐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대한민국 수도권에다가 초거대 클러스터를 구축함을 통해서 국내 경제 활성화, 제조 기반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이 더 이상 미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거대한 일자리가 날아갈 판이니까 삼성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삼성전자가 좋은 협상 카드를 꺼내놓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만으로도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과 대만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해명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여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뒤통수 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오늘은 삼성의 300조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